신인간혁명 27권 이케다 다이사쿠 구도 사이마는 다육화를 만난 사람들이 차마 남에게는 말하지 못할 심각하고 복잡한 괴로움을 털어놓는 모습이 처음에는 불가사의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함께 격려하고 지도하러 다니면서 이 사람과 동거하자는 다우카의 진심 어린 일념이 상대의 마음에 전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개인 지도는 신심의 환희와 확신을 불러 일깨우는 생명과 생명의 불꽃 튀기는 대결이고 장절한 혼의 격투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선배와 후배가 함께 활동하면서 후배는 절복과 혼교 그리고 개인 지도 등을 습득한다. 공전이라는 실천을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인재 육성은 할 수 없다. 사이마도 다오카처럼 되고 싶었다. 다오카에게서 배운 대로 창제를 거듭하고 온몸으로 부딪힌다는 마음으로 개인 지도에 도전했다. 날마다 가정 방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실천하면서 개인 지도에 대한 두려움도 서투르다는 생각도 차츰 없어졌다. 신이치는 사이마가 도호쿠 부인부의 리더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며 때때로 격려했다. 사이마는 그 격려를 버팀목으로 삼아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마다 신심으로 이겨내며 불법에 대한 확신을 키웠다. 그리고 1976년 6월에는 미야기현 부인부장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도쿠 부인부장으로 취임했다. 사이마와 짝을 이루게 된 도쿠 부인부 서기장 노자키 히로미는 어릴 때 도쿄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노자키가 4살 때 전쟁으로 불귀의 객이 되었다. 어머니와 단 둘만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도쿄의 공습이 심해지자 노자키는 군마현으로 학동 소개되었고 어머니는 가나가와 현에 있는 시댁에 몸을 의지했다. 전쟁 뒤에 두 사람은 후쿠시마 현에 있는 외가에 가서 살았다. 이윽고 어머니는 홀로 센다이로 나가 메밀국수집을 시작했다. 필사적으로 일해 노자키를 고등학교와 단기 대학에 진학시켰다. 어머니는 과로 탓인지 위궤양에 걸렸고 메밀국수집 장사도 벽에 부딪혀 세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고뇌에서 벗어나고 싶어 종교를 전전했지만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져 생활은 더욱더 곤궁해졌다. 단기 대학에 진학한 노자키는 영양사 자격증을 따고 졸업한 뒤에는 센다이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것이 어머니가 희망하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센다이에서는 원하는 취직 자리가 없어 바라던 직장이 아닌 탄광 회사에서 근무하며 허드렛 일을 맡아 했다. 모녀가 함께 불안과 불만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러던 차에 어머니가 지인에게서 불법 이야기를 듣고 입회했다. 얼마 뒤 노자키도 신심을 시작했다. 기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확신 가득한 말에 결심을 굳혔다. 1955년 7월이었다. 입회를 계기로 어머니는 금세 건강해져 즐겁게 빨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어둡던 미래에 어렴풋이 빛이 들어왔다. 신앙은 마음에 용기의 등불을 밝히고 어두운 밤에 희망의 빛을 만들어내는 힘이다. 노자키는 입회한 지 6달이 지난 1956년 정월에 다이세키사를 참여하는 등산회에 참가했다가 센다이에서 함께 참석한 여자부 몇 사람과 처음으로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를 만났다. 추운 겨울날이었다. 도다는 센다이에서 왔는가? 라고 말하고 매점에서 메밀국수를 대접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을 꽁꽁 언 손으로 들고 후후 불면서 메밀국수를 후루룩 먹었다. 도다는 함께 메밀국수를 먹으며 이렇게 말했다. 따뜻하구나. 여러분의 마음도 이 메밀국수 국물처럼 따뜻해야 한다. 특히 청년은 효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을 구제할 리 만무하다. 그 말이 노자키의 가슴에 와 닿았다. 당시 노자키는 센다이에서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해 괴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어머니와 끊임없이 부딪혔다. 센다이에 오지 않았으면 더 좋은 직장에 다녔을 텐데 엄마가 돌아오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잖아.
그런 말을 어머니에게 퍼부은 일이 도다에게 간파당한 기분이었다. 노자키는 여자 혼자의 힘으로 고생하며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잊은 자신이 부끄러웠다. 또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삶의 자세를 반성했다. 야마모토 시니치와 친교가 있는 도호쿠 출신의 작가 노무라 고도가 이렇게 말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나 건강하게 자랄 때까지 남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른다. 노자키는 진지하게 신심에 힘썼다. 그리고 1957년 도호쿠대학교 의학부 부속 병원의 영양사로 취직할 수 있었다. 이듬해 4월 2일 도다가 서거했다. 깊은 슬픔에 빠졌다. 또 염원하던 영양사로 일하게 되었지만 업무 시간 뒤에도 일이 이어져 학회 활동과 병행하는 일이 큰 고민이었다. 게다가 어머니의 위궤양도 재발했다. 마음에 먹구름을 아는 채 시간을 쥐어 짜내듯이 하면서 학계 활동에 참여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1958년 6월 신설된 총무에 취임한다. 학회에서 유일한 총무이다. 총무는 도다 조세이 제2대 회장이 서거한 뒤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을 도우면서 사실상으로 학회 전체를 맡아 일체를 지휘하는 자리였다. 신이치는 총무에 취임하자 깊은 슬픔에 잠긴 전국의 동지를 격려하러 다녔다. 홋카이도, 간사이, 시네스, 규슈, 주부, 도카이도 그리고 도호쿠에도 격려의 발걸음을 옮겼다.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아키타와 아오모리를 방문했다. 그리고 19일에는 후쿠시마 지부 결성대회에 참석했다. 이튿날 20일에는 학회가 건립 기진한 사찰의 낙경 입불법 법요와 아키타 지부, 야마가타 지구 결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야마가타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이때 노자키 히로미도 여자부 스태프로 참여하기 위해 센다이에서 응원하러 달려왔다. 신이치는 사찰의 낙경 입 불법 요가 끝나자 스태프 청년들에게 차례차례 말을 건넸다. 노자키에게는 이렇게 격려했다. 수고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말고 앞으로도 열심히 분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이치는 청년들과 함께 근처에 흐르는 마미가사키 강으로 가서 그 강가에 섰다. 이미 어둠의 장막이 내리고 하늘에는 월천자가 빛나고 있었다. 함께 노래를 부릅시다. 달이 뜬 사막 등을 목소리를 맞춰 노래했다. 여자 부원이 많아서 신이치는 인생의 가로수길을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 노래는 1937년에 개봉한 영화 검사와 누이 동생의 주제가이다. 부모님의 여인 남매가 서로 도우며 다기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노래에는 누이 동생을 생각하는 오빠의 심정이 담겨 있다. 굳세게 살아가자. 희망에 불타서. 사랑의 휘파람도 드높이. 이 인생의 가로수길. 작사 사토 소노스케. 인생의 가로수길 노래소리가 월천자가 웃음 짓는 늦가을 밤하늘로 흘러갔다. 노자키는 노래를 부르며 난 혼자가 아니다 하고 생각하자 마음이 든든해졌다. 그리고 야마모토 시니치라는 젊은 투장과 함께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는 기쁨이 가슴에 북받쳐 올라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니의 위궤양, 일과 학회 활동의 병행 등으로 짓눌려 있던 자신의 마음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노래는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불러온다. 투쟁하는 혼을 고무시킨다. 노래소리에는 강한 힘이 있다. 노자키의 고투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지지 않았다. 시니치와 또 모두와 함께 부른 인생의 가로수길을 떠올리고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열심히 활동해 여자부 리더로 성장했다. 지부 여자부장이던 1961년 도호쿠 여자부 총회가 열렸다. 노자키는 이때 여자부원 전체 수만큼 결집하자고 결의했다. 열심히 창제에 힘쓰며 몇 달 전부터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멤버들의 집을 찾아가 총회의 의의와 여자부의 사명을 진지하게 말했다. 광선유포의 활동 속에서 한 번 정한 목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달성한다. 이것이 노자키의 신조였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도 없이 사랑하는 동생으로 여기고 대하려고 노력했다.
자신도 인생의 가로수길을 불러 격려해준 신이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하여 살아가자고 정했다.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할 때면 각각의 고뇌에 귀를 기울이고 이번 활동에 도전하고 승리해서 고뇌를 이겨냅시다라고 외쳤다. 신심의 승리는 반드시 인생의 승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쿄 여자부 총회에서는 미 입회한 것을 포함해 여자부원 전체 수를 웃도는 결집을 이루었다. 강당의 참석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총회가 끝난 뒤에 야외에서도 지도회를 열었다. 여자부 시절의 길은 승리를 향한 이 집념이 노자키를 강하게 만들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않는 마음으로 연마해 주었다. 기원의 힘과 끈질긴 행동이 있으면 사태는 반드시 열린다는 확신도 얻었다. 그것이 노자키의 신심 바탕과 행복의 골격을 만들었다고 해도 좋다. 노자키가 늘 유의하는 것 중 하나가 구도였다. 도호코 멤버는 지리적인 조건도 있어 도쿄 등에 비해 최고 간부와 접촉할 기회가 아무래도 적었다. 노자키는 그러한 사정으로 학계 본부와 마음의 거리도 멀어질까 걱정이 되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했다. 신이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할 때 노자키는 이렇게 결의했다. 회장인 야마모토 선생님을 광선유포의 스승으로 정하고 철저히 호흡을 맞춰가자. 그러려면 나 자신부터 먼저 최고 간부에게 열심히 지도를 받고 조금이라도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가자. 그리고 모두에게 청신한 숨결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하자. 노자키는 간부가 열차를 타고 센다이역을 지나간다고 들으면 역에서 기다렸다가 지도를 구하고 그것을 모두에게 전했다. 이윽고 도호쿠 여자부는 우리는 본부와 직결하고 있다는 자각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 또 노자키는 학계 본부에도 발이 닿도록 다니며 지도를 받았다. 그러면서 노자키 자신이 크게 성장했다. 사람은 구도심을 잃었을 때 신심의 향상이 멈추고 만심에 빠지기 시작한다. 불법자는 영원히 구도자이어야 한다. 거기에 인간혁명의 길이 있다. 노자키는 교사인 남자부원과 결혼하여 부인부로 이동했다. 부인부에서도 차츰 두각을 나타내 1976년에는 도호쿠 부인부 서기장을 겸임하며 사이마 메구미의 뒤를 이어 미야기현 부인부장에 취임했다. 사이마와 노자키는 결혼 뒤에도 몇 번이나 인생의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여자부 시절부터 고생하며 학회 활동에 면려해 자신을 연마하고 단련한 두 사람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산다는 것은 숙명과 맞서 싸우는 장렬한 격투라고 해도 좋다. 그 격투를 승리해야 행복이 있다. 이기느냐, 지느냐,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할 때 신앙이라는 생명의 힘의 원천으로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심지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법이다. 사이마는 빈틈이 없고 냉정했고 노자키는 명랑하고 늘 밝았다. 그런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도호쿠 광포의 새로운 견인력이 되려 하고 있었다. 1978년 5월 27일 오후 도구 평화회관에서 열린 부인부의 벚나무 기념 식수에 참석한 야마모토 신이치가 웃음을 지으며 부인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벚나무는 긴 겨울을 견뎌내고 봄을 맞이해 아름다운 꽃을 멋지게 피웁니다. 벚나무는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되느니라. 어서 1253쪽라는 성운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호쿠 부인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신심으로 이겨내 이 벚나무처럼 행복의 꽃을 활짝 피우기 바랍니다. 신이치는 회관 뜰에 설치한 역대 회장의 글을 새긴 제막식과 회관 회관 시찰 등을 마친 뒤 도구 6개의 현의 대표 간부와 간담회를 열었다. 신이치는 말머리에 참석자에게 최대로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광선유포의 투쟁을 일으키고 지가 단면, 불석 신명이라는 말 그대로 눈바람을 견디며 도호쿠 창가 학회를 반석같이 구축한 여러분을 나는 진심으로 상찬하는 바입니다.
소설에 수많은 산하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의 투쟁은 문자 그대로 눈보라를 뚫고 나아가는 전진이었습니다. 신해치는 도쿠 동지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지역 강포의 길을 열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눈 속을 헤엄치듯 나아가면서 홍교하러 다니고 또 동지를 격려하러 다닌 작년본의 체험도 알고 있었다. 마을 전체가 신심을 반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지만 웃는 얼굴을 잃지 않고 주위의 신뢰를 넓혀 한 사람, 두 사람, 차츰 홍교를 달성한 부인부원의 이야기도 알고 있었다. 그야말로 어서에 씌어있는 대로 광선유포를 추진한 용자들이다. 이 사람들을 지용보살이라고 하지 않고서 어디에 지용보살의 출현이 있다는 말인가? 어디에 부처의 사자가 있다는 말인가?